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이야기가 메가시티의 비전과 설계인데 부산 아카데미 첫 번째 강의네요. 여러분 우리 부산이 지금 대도시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정체성, 부산이 어떤 도시다 이런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많이 없었던 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에 가서 32년을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치면 서울서 산 게 훨씬 더 많았죠. 그러고 부산에 돌아온 게 2011년도에 귀향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돌아올 때는 이런저런 결심을 하고 돌아온 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제가 사랑하는 고향 부산이 자꾸 쪼그라들고 점점 힘든 도시,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미래를 찾을 수 없는 희망이 자꾸 꺼져가는 그런 도시가 되어간다. 그런 절박감이 저를 부산으로 불러왔습니다. 2011년 가을 무렵에 창원을 한번 일부러 갔다가 저녁답에 창원에서 해운대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약속이 해운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차도 일부러 차도 성룡차로 가면 더 막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옛날 서울식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버스로 가면 더 낫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해운대까지 3시간 걸렸습니다. 창원에서. 그 약속에 1시간 반을 지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딱 보면서 이거 참 큰 문제구나. 왜 문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만났던 부산 사람들이나 경남 사람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혼자 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왜 그럴까요? 비교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준비해 왔는데 이게 수도권 전철 오른쪽 사진은 1호선 가는 겁니다. 인천 가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전철 사진인데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서울역 출발을 해서 인천까지 또 서울역 출발해서 수원까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수원까지가 아니고 천안까지 갑니다. 그게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천안까지 가요. 그래서 노인 어른들이 공짜로 탈 수가 있잖아요. 서울 노인들이 천안에 가서 공짜로 내려서 그래서 아산 온천에서 온천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그럽니다. 공짜 기차를 타고. 그런 수도권 1호선이 개통이 된 게 몇 년도겠습니까? 무려 197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에 서울, 인천, 경기도는 전철 1호선으로 다 연결이 다 됐어요. 수원에서 서울역 사이가 거의 부산에서 창원 정도까지 거리가 될 겁니다. 부산 사람들, 창원 사람들은 버스로 성룡차로 3시간씩 걸려서 저녁답에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그 지역 간의 경제 통합이 되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교통수단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경제 발전 안 할 수밖에 없죠. 서울에서 전철 1호선이 생긴 지가 47년 전인데 이제 부산은 한 내년쯤이나 되어야 부산, 창원, 부산, 울산 간의 광역 전철망이 비로소 도입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 지방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이거를 딱 깨달았어요. 이건 큰 문제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산 지역, 경남 지역,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뭐 했는지 또 부산, 울산 시장, 도지사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메가시티를 기획을 해본 장본인입니다. 그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광역경제권 구상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불경,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해서 전국을 5개의 경제권으로 묶는다 이랬는데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그럼 뭘 바꿔봐야 될까 생각했을 때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여다본 게 외국의 사례들 공부를 좀 해보고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통합의 역사들도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전에 부산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덤벼들어야 되거든요. 이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 보자. 메가시티를 해보자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또 경남이 울산이 그래 좋다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 열망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로 서로 묶어놔도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매년 인구가 2만 명 빠져나갑니다. 그전에는 주로 절반 정도가 경남하고 울산으로 빠져나갔어요. 왜? 부산보다는 울산, 경남에 더 일자리가 많았거든.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월급 많이 주는 데가. 한 절반은 그렇게 빠져나가고 절반은 수도권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한 60, 70% 가까이가 수도권으로 갑니다. 경남, 울산에서도 그 좋은 일자리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선이 되는 겁니다. 한 5년 전부터는 울산도 경남도 서서히 부산만큼은 아니지만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부산은 95년도가 제일 정점이었는데 이 부산시 통계입니다. 388만에서 작년에 339만, 50만 가까이 줄었죠. 부산은 우리가 한참 잘 나갔을 때 수출을 한국의 한 25%를 했는데 18년에는 전년도보다도 한 4% 이상 수출이 감소했는데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부산이. 경남은 18년도에 그 전해 17년에 비해서 무려 32%가 감소합니다. 수출이. 이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 제가 그래서 이때 제가 김경수 도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한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유일하게 부울경 지역이 함께 사는 길 아니겠냐. 안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는 그대로 매년 이제 부산만 2만 명 주는 게 아니고 경남도 한 15,000명 이상 매년 줍니다. 이제 이런 상황. 울산이 제일 나은데 울산도 쪼그라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이걸 해보자 했더니 좋습니다. 저도 100%, 150% 찬성입니다. 해봅시다. 그때 제가 제안했던 모델이 바로 유럽 경제 공동체 모델입니다. 이미 지금 유럽은 유럽연합이라고 그래서 유럽연합이 93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이 유럽연합은 단일 시장입니다. 경제를 하나의 그 시장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는 관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치 통합까지도 다 했습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행정부와 의회를 유럽 차원에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유럽연합이. 근데 그 전 단계는 유럽 공동체 단계였습니다. 유럽 공동체 단계가 67년부터 한 93년까지니까 꽤 한 25년 동안을 유럽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살림을 같이 살아왔어요. 이 단계는 이 사람들이 경제 통합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온 단계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게 또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럽이 나라들이 우리보다는 큰데 프랑스도 독일도 한국보다는 큰 나라들이지만 미국에 비하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또 중국에 비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뭉쳐야 미국하고 대항을 할 수 있겠구나, 경쟁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하고 유럽이 하고 있는 이런 거를 부울경에 도입해 보면은 부울경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경제 공동체 사무국을 두고 부산, 울산, 경남은 살림은 따로 살지만 시장도 도지사도 따로 뽑고 따로 살지만은 세 개 지역의 공동 경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계속한다 이거지. 그 사무국을 통해서. 이게 제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세 개 시도가 같이 시작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요. 2020년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제가 그때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의 메가시티 특위를 제가 19년 말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특위위원장이 되어서 입법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 없이 말로만 왔다 갔다 해갖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게 특별자치연합체입니다. 또 특별의회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경남도의회 이런 데서 이제 겸임을 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특별의회를 같이 둘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메가시티를 제도화를 해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모델을 법적으로도 뒷받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3달 전에 7월 달에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이라는 게 정부 공무원의 조직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경남 공무원, 울산 공무원 25명으로 합동추진단 본부를 만들어서 메가시티를 출범시키는 준비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무실은 울산에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제 잘 진행이 되면은 내년 6월쯤이면은 부울경 특별자치연합이 발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럼 부울경 메가시티 하면 뭐가 좋은데 도대체? 이런 반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림이 잘 안 잡히잖아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메가시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동북아시아만 하더라도 메가시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7개가 있어요. 우선 중국 볼까요? 중국의 베이징권. 메가시티 개념으로 딱 봤을 때는 베이징권이 메트로 베이징이 한 2,500만 됩니다. 이런 거하고 우리가 경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제 도쿄권.
도쿄권은 워낙 큽니다. 얘들도 한 2,500만 돼요. 도쿄권이.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이 있어서 제일 세게 달라붙는 데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간사이권입니다. 오사카, 교토, 고베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간사이 경제권에서 왜 일본은 계속 도쿄 중심으로 가느냐. 우리도 도쿄로 경쟁하겠다 이러면서 간사연합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부산하고 똑같은 고민을 한 거죠. 간사연합체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고 도쿄권과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경제를 만들자. 이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규모로 보면 제일 비슷한 게 나고야권이거든요. 나고야권. 나고야가 일본의 도쿄와 이 오사카 중간쯤에 있는데 이 나고야의 인구는 한 230만밖에 안 돼요. 나고야 시는 부산보다 작잖아요. 우리가 모델로 삼게 더 좋은 데가 바로 이 나고야 중심의 메가시티권이 아닐까 싶고요. 조금 더 욕심을 더 부려보면은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 경제권을 불경 메가시티가 모델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1시간 생활권 이거는 이제 메가시티 합동 추진단에서도 내놓은 자료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부울경 안에서는 어디를 가나 1시간 안에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자. 그래야 여기 안에서 교육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관광도 활성화되고 모든 게 다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단일의 이미지로 따져서 생각해 볼 때는 부산이라는 국제적인 항만을 잘 활용하고 또 우리가 2030년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올해 2월 달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이거는 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목표는 30년에 완공해서 개통하는 건데 다른 정치적인 변수가 생겨서 뭐 이런 게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정당이 집권을 한다든지 또 국회에서의 의석 숫자가 좀 달라진다든지 이러면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 예측되는 시간표는 2030년에 가덕도 신공항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항 이 두 개의 에어 NC 이 인프라를 가지고 서울하고도 경쟁할 수 있고 일본의 주요 경제권 또 중국의 3대 경제권과도 활발하게 교역을 하면서 투자도 유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기업, 유럽 기업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첨단 성장 산업들 이런 쪽의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연구소를 유치할 수도 있고 공장을 유치할 수도 있고 대학을 유치할 수도 있고 이런 활발한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해내는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또 오라 그러면 안 되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교통 인프라를 잘 만들어서 유럽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바로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는 부산에 경남에 투자를 하면은 뭔가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에 투자하는 것보다 경기도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무슨 세금 혜택 이런 걸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경제 자유구역인 거죠. 싱가포르에 왜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싱가포르에 가면은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세제 혜택도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심지어 뭐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면은 현금성 지원도 해줍니다. 돈이 필요하면 우리 융자도 얼마든지 해준다 그러고 막 각종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가서 기업 활동 하려고 그러는 거죠. 또 기업 규제를 아주 풀어줘가지고 자유로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 놨습니다. 싱가포르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옥죄어서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는 굉장히 낮은 나라인데 경제 활동의 자유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인권 운동가나 이런 사람은 싫어하는 나라인데 기업가들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또 싱가포르예요. 그럼 거기 가서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메가시티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SOC 차원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자유를 좀 보장해주는 그런 특구활동.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의 송도 신도시 적용했는데 아주 대박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송도 신도시는 한 10년 전에도 잘 되겠나 그랬는데 지금 송도 신도시에 유치된 외국 자본만 한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5조 원 이상이 유치가 됐고요. 국내 자본까지 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이 거기 투자가 되어서
첨단 기업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런 구상으로 가보자. 그리고 부산에 혹시 뭐 투자를 하려고 왔는데 부산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뭐 땅이 모자란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남에 소개할 수도 있고 또 부산보다는 울산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이러면서 그렇게 할 때 거꾸로 울산이나 경남에서도 자기들의 교섭한 그런 글로벌 기업들한테 야 그런 일 같으면 부산이 훨씬 조건이 좋다. 부산 해운대에 아니면 부산 뭐 북항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경남 울산하고 다 커버를 해라. 뭐 이렇게 해줘도 좋고 그런 식의 한 울타리 살림을 좀 살아보면은 부울경이 인구로 치면 800만입니다. 싱가포르 인구가 580만이 채 안 되거든요. 땅도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짓거나 뭘 하거나 간에 우리는 훨씬 더 기회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거는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의지, 지역을 발전시켜보자 그런 의지, 또 자율권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해도 중앙정부가 부족 안 나죠. 우리는 그 세계의 다른 나라들, 기업들하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은 중앙정부 허가를 잘 안 해줘.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부산 따로, 경남 따로, 울산 따로 해갖고서는 너무 중앙정부로부터 그걸 따내기 힘이 들어요. 근데 부울경 차원의 세 개 시도 800만 정도가 뭉쳐갖고서 이거 우리 해볼 테니까 중앙정부 이건 권한을 주죠. 이렇게 요구하면은 그거는 싸움이 되거든요. 정 안 되면 투표 때, 선거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나 이럴 때 우리 표로 심판하겠다. 중앙정부를, 그 집권당을. 이러면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선거는 참 좋은 겁니다. 이번 2월 달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시장 선거가 없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시장 선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2월 달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 겁니다. 저도 조건부로, 출마 조건부로 그걸 요구를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800만이 뭉치면은 뭐든 잘 수 있다. 800만은요,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이름을 다 아는 선진 국가들 중에서 800만이 안 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 있고? 당연하죠. 룩셈부르크 작죠. 네덜란드는 좀 많습니다. 1000만이 넘습니다. 핀란드하고 노르웨이 같은 데가 우리보다 작습니다. 스웨덴이 한 800만 좀 넘죠. 스웨덴이. 그래 따져보이소. 그러면 부울경이 잘 뭉치면 우리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그런 나라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겁니다. 싱가포르 이야기했는데 홍콩이 한 800만 될 겁니다. 홍콩이. 한 750만 정도 되겠네. 800만. 홍콩 정도의 경제만 돼도 부산은 걱정 없습니다. 부울경이. 홍콩 경제가 쪼그라들긴 했는데도 지금도 세거든요. 그런 꿈을 꾸고 가보자라는 게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800만 명이 뭉치면은 서울과도 맞짱을 뜨고 서울만큼 경쟁하면서 서울만큼 발전하는 그런 도시, 또 싱가포르 같은, 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그런 도시 국가 혹은 뭐 작은 국가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꿈꾸고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진행해왔던 부울경 메가시티의 비전과 설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